네, 안녕하세요. 페이퍼 리뷰 334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준호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Convolutional Neural Net meets Vision Transformers라고 해서 그 제가 지난번 발표할 때는 그 랭귀지 모델 쪽에서 트랜스포머를 다양하게 아키텍처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바꿔가면서 실험한 그런 내용을 좀 다뤘었고, 그중에서 특히 프리트레인드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랭귀지 모델에서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를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미지 태스크 쪽에서,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죠.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제 컨볼루셔널 그런 오퍼레이션을 어떤 개념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실제 컨볼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는 모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올라온 게 지난주 정도에 올라왔는데, 성능이나 그 기존에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프라미싱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하고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루고 실험, 컨클루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에다가 이미지 태스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그 같은 사이즈의 CNN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열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NLP 태스크하고 비전 태스크가 이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전 태스크에서는 이제 스페이셜한 2D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통 NLP 태스크처럼 이제 패치로 나눠 가지고 시퀀셜하게 이미지를 처리해 버리는데, 그 패치 내부에 있는 스페이셜한 로컬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뭔가 좀 처리가 필요한데 그게 무시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로우 레졸루션에 대해서 또는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이제 추출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제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디텍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덴스 프리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이제 인풋 레졸루션에 대해서 쿼드레틱한 그런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NN에 비해서는 좀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CMT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구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저자는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레지넷입니다. 인풋이 들어와서 스템을 통과하고 스테이지 1, 2, 3, 4, 에버리지 풀링 클래시파이 이렇게 잘 아는 구조죠. 그다음에 DIT 또는 뭐 BIT 같은 구조인데 벌트하고 같은 트랜스포머들을 블락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패치를 쫙 만든 다음에 한번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고 나서 포지션 임베딩과 함께 이렇게 쫙 흘려주는 구조죠. 그리고 클래스 토큰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CMT 이 아키텍처는 일단 외관을 보면 인풋 이미지를 레즈넷 같은 CNN처럼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CMT 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면은 그냥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이에요. 하고 여기에 이제 패치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스테이지가 4개 정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레즈넷하고 똑같고요.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클래시파이어, 거의 뭐 CNN 외관만 보면 CNN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 스테이지에서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그 블락들을 보면 CMT 블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CMT 블락의 내부가 여기에서 이제 CNN이 트랜스포머를 만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처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하고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뭐가 좀 붙어 있고 그 내부에서 뭔가 살짝 좀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고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연구들이 그 릴레이티드 웍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제가 다 그 꼼꼼히 읽어보지 못하고 좀 대충 스킴한 정도에서 키포인트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버트 형태의 트랜스포머의 이미지를 단순 패치로 처리해가지고 이미지 태스크를 뭐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근데 아키텍처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최소화 아무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JFT 300밀리언 같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프리트레인에 사용을 해야지만 성능이 나왔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VIT하고 아키텍처는 똑같은 걸 씁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잘하는 게 있죠. 이제 학습을 잘하는 방법,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용량 프리트레인 없이 이미지넷만으로도 학습을 시켜도 이 성능이 거의 뭐 비슷하게 혹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특히 트루풋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그넷 같은 프리트레인드 CNN을 티처로 사용을 해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토큰 투 토큰 VI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의 앞단에 토큰 투 토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시퀀셜한 이미지 패치를 이렇게 스페이셜한 구조를 좀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리쉐입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믹싱을 하고 이 믹싱된 거를 이제 뒤쪽에 넘기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모델 사이즈일 때 이미지넷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해보면 레즈넷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넷 버전 2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다 올해 상반기 혹은 2분기에 나온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TNT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안에 트랜스포머 또 들어있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미지 패치 내부에 있는 이 스페이셜 정보를 그냥 버릴 게 아니라 한 번 더 패치를 더 잘라가지고 4x4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 패치를 처리하는 별도의 이너 트랜스포머 블락을 두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너 트랜스포머들이 서로 웨이트를 쉐어하도록 해서 최대한 버든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지 태스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이건 봇넷이라고 해서 그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이렇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전후에 임베딩이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걸 그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레지듀얼 커넥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컨트랙션하고 익스펜션 하는 것까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가운데 있는 요게 하나의 블락 형태로 재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컨트랙션 익스펜션 부분을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처리를 한 게 이제 바틀렉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CEIT라는 약자를 쓰는 방식인데 뭐 이건 논문에서 뭐 한 3가지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이미지 투 토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내부 쪽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스페이셜하게 시퀀스를 스페이셜한 리스토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T라고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가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보면은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눠서 중간에 멀티 스케일드 피처 맵이 나올 수 있도록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 스케일드 피처가 있기 때문에 댄스 프리딕션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셀프 어텐션을 하기 전에 보면은
키 밸류 쪽에 스페이셜 리덕션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테이셔널 버든을 줄이면서도 좀 이렇게 로컬리 커넥티드 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하고 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요게 이제 CPVT라고 하고요. 바닐라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첫 번째 그 인코더를 거친 다음에 그 두 번째 인코더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 인코딩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포지션 인코딩 제너레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인코딩을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코더 사이에서 하는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역시 시퀀스를 이렇게 스페이셜하게 리쉐입을 한 다음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씁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렇게 포지션 인코딩 제너레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성능이 향상되고 마지막에 GAP를 넣으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연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B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거는 인풋 이미지를 오버래핑이 있는 형태로 패치로 이제 해가지고 인베딩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 컨볼루셔널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넣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좀 유니크한 방법을 써 가지고요.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인베딩을 만들고, 그때 또 키 밸류에 대해서는 스페이셜 리덕션을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두 개를 줘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라고 하고요. 릴레이티드 워크 마지막으로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트윈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트랜스포머스럽게 생겼지만 좀 컨셉추얼리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넣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스윙 트랜스포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시 4개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오버래핑이 없는 윈도우를 이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게, 여기 보면은 2개가 컨제큐티브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윈도우를 쉬프트해 가면서 사용하는 트릭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컬리 그 로컬 정보 간의 어떤 커넥션을 좀 더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또 이런 그 멀티 스케일드 피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윈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기반의 포지션 인코딩 제너레이터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각 스테이지마다 첫 번째 인코더 끝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를 살펴보고요. 이 CMT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제 요 부분이 CMT의 구조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CMT 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CNN에서의 스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스트라이드 2가 있는 3x3 컨볼루션을 포함해서 3x3 컨볼루션을 3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7x7을 수행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운 샘플링이 되고 중간에는 이제 액티베이션하고 배치 노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패치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2x2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 2를 줘가지고 하는 오퍼레이션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멀티 스케일드 피처를 만드는 효과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가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이 있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클래시파이어로 끝나게 되고요. 이 스테이지 내에서 이제 CMT 블락이 있습니다. 이 CMT 블락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MT 블락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트랜스포머 블락에 전혀 없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컬 퍼셉션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퍼레이션은 간단합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인풋에 대해서 해주고 그 레지듀얼 커넥션까지 같이 해주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기존의 비전 트랜스포머들의 약점이
이제 앞단에서 그 패치 시퀀스를 만들고 거기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줘 가지고 그 토큰의 어떤 그 시퀀스의 특징을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런 이미지처럼 스페이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라는 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 각 패치 내에 있는 로컬 그 릴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해서는 이 시퀀스로만 처리해 가지고는 다 무시가 되니까, 요렇게 이제 depth wise convolution을 통해서 한번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쫙 해 주면은 요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depth wise convolution이기 때문에 채널 수나 모든 그 디멘션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면서 넘어가게 되죠. 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레이어 놈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이트웨이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 그 원래 모듈하고 거의 같은데, 이제 다른 점은 키하고 밸류를 일단 스페이셜 리덕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렐러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됐다라는 게 다른데요.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려 놓은 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depth wise convolution을 사용해서 이게 쿼리 키 밸류인데, 키와 밸류를 어 스페이셜하게 리덕션 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K by K 필터를 사용해서 스트라이드 K를 주기 때문에 오버랩 없이 K 스퀘어 분의 1 만큼 그 크기를 줄여 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K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도 좀 당연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스페이셜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담아진 그런 임베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CMT에서 인풋 이미지를 넣을 때 명시적인 그 포지션 임베딩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렐러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좀 찾아보니까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도 요 똑같은 방식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포지션 바이어스 그 포지션 코딩을 하는 대신에 좀 임플리시트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바이어스 자체는 처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러너블한 그런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height width를 곱한 게 이제 n으로 이제 앞으로 쭉 표시가 되는데, 요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LPU를 거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라이트웨이트 버전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 그다음으로 이제 인버티드 레지듀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는 그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덴스 레이어 2개가 들어있던 자리잖아요. 거기 어떻게 처리가 되냐 하면, 이 인풋 들어온 거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해주고, 다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요게 요때는 이제 또 중간에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 들어가서 상세한 그림은 여기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하고 그 배치 노멀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 식에서 생략이 된 거고요. 그 PR 108번에서 다뤄졌던 모바일넷 버전 2에서 보면은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레지듀얼 블락하고 다른 점은, 레지넷에서 사용하는 레지듀얼 블락 같은 경우는 이 레지듀얼로 들어가면서 채널 수를 줄이죠. 채널 수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줄인 다음에 여기서 3 바이 3 컨볼루션을 하고 다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원래 채널로 이렇게 늘려주면서 복귀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는 바틀렉에서 채널 수를 늘리는 식으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점이 또 다르고, 마지막으로 다시 채널 수를 줄이면서 합쳐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똑같이 차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단순한 덴스 레이어 2개를 쓰는 거를 대체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컨볼루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여기다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익스펜션하고 이렇게 리덕션하고 하는 그런 그 아까 봇넷에서 봤던 그런 그 기본 구조를 여기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MT 블락을 이루고 있는 LPU, 그다음에 라이트웨이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IRFFN 이렇게 세 모듈을 살펴봤고요. 이 모듈이 트랜스포머처럼 단위 블락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스테이지 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컴플렉시티 분석을 논문에서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멀티 셀프 어텐션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두 개를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그 디멘션 D에서 그 노드 수가 4개로 4배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D로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늘어나는 그 팩터 레이쇼가 이제 요 R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4죠. 그래서 그 4D만큼의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어들면서 다시 또 4D만큼 연산을 4D 스퀘어만큼 연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2번 하니까 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토큰 개수가 이제 n개니까 2n의 D 스퀘어 R은 이제 4가 되고요. 그렇게 복잡도가 나오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요 앞쪽이 이제 인베딩에서 생기는 복잡도고요. 이 뒤쪽은 스케일다 프로덕트하고 밸류를 곱해주는 데서 나오는 복잡도예요. 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잡도가 나온 거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제 D하고 DK, DB가 다 같은 사이즈로 세팅이 돼 있고 이 익스펜션 레이쇼가 4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12 ND 스퀘어, 2 N 스퀘어 D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도가 나오고요. 이번에 이제 CMT 쪽을 한번 보면은 CMT는 LPU하고 요 세 개를 보면 되겠죠. 일단 LPU를 먼저 보면은 LPU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인데 크기가 3x3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x3 필터에 이제 9번의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일단 9. 그 다음에 하이트 웨이스 합쳐가지고 이제 n 개만큼을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n이 들어가고 뎁스가 d니까 d. 그래서 9nd가 되고요. 라이트 웨이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 스페이셜 리덕션을 키 밸류에 대해서 해줬었죠.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제 1 나누기 k 스퀘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갖다라고 이제 바꿨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고요. 요 뒤쪽은 스케일 다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버티드 레지듀얼 FFN 같은 경우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 여기서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익스펜션에 의해서 4배 그 채널이 늘어났죠. 그래서 LPU 대비 곱하기 4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요 앞쪽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 FFN하고 똑같습니다. 이 익스펜션 레이쇼 중간에 이제 4니까요. 4가 들어가서 계산하게 되면 8ND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실 그 소프트맥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도 n 스퀘어 정도의 복잡도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생략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좀 무시할 수 있다고 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똑같이 제공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걸 한번 비교해 보면 ND 스퀘어의 개수가 12에서 10 정도로 좀 줄었죠. 요거는 K가 크면 무시할 수 있는 숫자니까. 그다음에 N 스퀘어 D는 2인데 K 스퀘어로 나누기 해서 많이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ND는 N 스퀘어 D나 ND 스퀘어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요거는 이제 그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때문에 생긴 텀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 대비 이 CMT가 더 그 유리한 그런 계산 복잡도를 갖고 있고 특히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지면서 이제 n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n 스퀘어가 들어있는 이 텀에서 이 k로 다시 한번 K 스퀘어로 나눠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그 efficient net처럼 컴파운드 스케일링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MS의 그 베리언트를 만들 때 요 컨스트레인트를 지키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해주면 좋아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efficient net은 PR 169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 스퀘어, 감마 스퀘어를 2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줬는데 이 CMT에서는 2를 2.5로 바꾸고 베타에 대해서 승수를 1.5로 조금 줄였습니다. 이거는 뭐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논문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드 서치에서 이제 그 결정되는 그런 개수가 되고요. 여기서 베스트는 각각 1.1, 1.3, 1.15 이피션트하고 다 같은데 베타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라고 하는 거는 유저가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뉴얼하게 지정하는 코에피션트인데요. 요 지정한 값에 따라서 플랍 수가 2.5의 파이승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러프하게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각 그 컴포넌트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씩만 변경시켰을 때 뭐 뎁스, 위스, 레졸루션 각각에 대해서 그 플랍이 높아지면서 얼마나 어큐러시가 좋아지는지 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룰을 따르면서 갔을 때를 비교한 건데 컴파운드 스케일링 룰이 더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죠. 공교롭게도 여기 그 플랍이 4빌리언일 때 딱 이렇게 일치하는데요. 이게 마침 CMS 스몰 버전을 지점에서 세팅을 했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컴파운드 스케일링 스트래티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언트를 보면은 타이니 버전부터 익스트라 스몰 베이스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타이니 버전의 플랍 수가 0.64인데 방금 봤던 그 룰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2.5에 1승을 곱하면은 대략 익스트라 스몰하고 비슷한 플랍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2.5를 곱하면 스몰 버전, 그 다음에 베이스 버전까지 대충 이렇게 그 룰을 맞게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보면요. 동일한 플랍 수일 때 애큐러시가 그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베리언트뿐만 아니라 이 CNN 중에서 잘 나가는 이피션트 넷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프라미싱한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레이닝 자체는 DIT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다 똑같이 했다라고 하고요. 300여 박 동안 아담 W를 쓰고 엔비디아 V100 8개에서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플랍 수일 때 각 그 패밀리별로 이제 레이쇼 그 플랍이 더 높은 것들하고만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미지넷 탑 1, 탑 5 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피션트 넷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DITS를 원래 베이스로 시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DITS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4스테이지 버전으로 먼저 바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 4스테이지 버전은 앞서 봤던 멀티 스케일드 피처를 만들기 위한 패치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삽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라이트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거기까지 한 게 요거고요. 그러면 좀 올라가게 되고 플랍은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 스템을 앞에 넣어주면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LPU가 들어가면 더 올라가는데 LPU의 쇼컷을 빼면은 떨어집니다. IRFFN도 올라가지만 쇼컷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걸 넣으면은 또 성능이 약 0.2% 정도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컨볼루션에만 배치 노멀을 쓰고 나머지는 레이어 놈을 썼다라고 하고요. 레이어 놈을 만약에 다 배치 놈을 바꾸면은 컨버지가 안 된다고 하고 그 반대로 가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스케일링 팩터는 앞에서 봤으니까 생략을 하고 컴파운드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도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요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를 2424로 스케일링한 인풋을 준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그 CMT에다가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같은 플랍 그 파라미터 수가 비슷한 수준일 때 혹은 플랍 수가 더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일 때에도 굉장히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탑 스코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생긴 게 껍데기는 CNN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 덴스 프리딕션에 백본으로 그냥 CNN 대신에 집어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이제 멀티 스케일드 피처를 제공하는 그 트랜스포머들하고 주로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데 레티나 넷을 기반으로 디텍션을 해본 결과 보시면은 비슷한 파라미터 플랍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일 때도 이번에는 마스크 RCN을 썼는데요. 역시 비슷한 애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레지넷, 레지넥스트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해봤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프라미싱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퍼런스 스피드도 보고 있는데요. V백 하나에다가 포워드 패스를 했을 때 그 이미지 스루풋을 봅니다. 이미지 스루풋은 사실 DIT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이 이피션트 넷보다 더 좋은데, 그리고 레그넷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CMT 스몰 버전을 보면은 플랍 수는 낮고 그 다음에 그 애큐러시는 높지만 스루풋은 상대적으로 조금 얘네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애큐러시를 높이고 플랍을 조금 더 높이면 스루풋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플랍 수는 거의 절반 수준인데 비슷한 수준의 스루풋과 더 높은 애큐러시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이것도 역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CMT는 이제 CNN하고 트랜스포머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취해서 로컬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설계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껍데기만 봐서는 사실 CNN하고 같다라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종류의 트랜스포머 베리언트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컴파운드하게 제시했다라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